내부자 둘. 자,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욕만 먹다가 어느 날 칭찬이 쏟아지고, 예, 굉장히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올백 맞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여쭤보기라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전국의 59만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또 그분들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신 학부모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저 말씀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 뭐 오늘은 특히 이제 포항 지역의 학생들 시험 보는 동안에 별탈 없기를 무사히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100점 만점이라는 건 무슨?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5가지 기존의 이제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력, 논문 여기에 2개 더 추가됐잖아요. 엄주운전, 성범죄 7가지 하나도 포함되지 완전 않았다. 저는 자유롭고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못 되시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딱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 감정. 그것도 좋네. 정신감정이요? 정신 감정. 그게 정신감정. 예,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는 정신감정 필요하다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더 신뢰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검사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심지어 되잖아요. 대통령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싫다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제 야권에 주로 타겟을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한번 몇 대까지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이게 정신 나간 이유는 짓이죠. 본인이 정신 감정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안에 안민석 의원이 정신 감정도 그게 포함시키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런가면요. 이거 낯짝이 두꺼워도 그냥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근 지금 현재 195일 동안 근 7개월 동안에 이 내로남불 인사들 이 부적격 인사들 줄줄이 임명했던 청와대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공정하게 인사 다 억지로 다 하고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참,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철판을 깔아도 이만저만 철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민석이. 김성태 아니. 의원도 본인 목에 칼 들이대는 공수처를 이제 반대하시는 저런 논리는 아니, 지금. 정치가 제가 이전에 이제 박쥐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박쥐 정치 의원님. 말고 갈치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갈치 정치를 갈치라는 생선은 동료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생존을 해 나가는 이 갈치 정치 있잖아요. 아니, 본인 동료 의원 이야기, 공격하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대방 무조건 공격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갈치 정치. 이게 저 논리를 지금 저대로 갈치 정치 안민석 논리거든요. 의원님.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내 목에 칼을 대라. 우리 가족들, 주위 친척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공수처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반대합니까?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첫 주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발표 관련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정신감정도 여기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할 건 해야지. 그럼 좋아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 5대 배제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세우면은 지금까지는 그거 적용 안 시키면서 대통령 공약 때 내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종학 장관 임명하고 나자마자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우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임용 기준안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인사 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캠코더 인사한 거 아니에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게 인사 간행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청와대 주변의 참모가 책임도 지고 대통령도 사과하면서 앞으로 나는 7개월 동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 문제는 저러한 갈치 정치의 논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를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정치 행태라든지 지진 대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고요. 공수처를 반대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공수처 이거 신설되면은 우리 자한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절반도 안 될 테니까 이게 두렵다. 이거 좀 살려달라. 차라리 우리한테 물밑에서 하소연하고 선처를 부탁하면은 인간적으로 좀 그래도 좀 봐주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기들 지연제가 아니, 들춰질까봐 공천 아니 청와대 반대하면서 뭐 대통령 직속 제1급 수석 이런 비서관 반대 논리를 대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 현재 이제 특히 김관진 검찰 전 장관 고발되잖아요. 안보실장 지금 풀려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붕괴를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최순실의 이 무기 쪽에 이 화산이 폭발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을 마치고 2009년, 2010년 2년을 안민석 의원님은 딸들과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2년을 본인이 살아요. 왜 전병헌 아시다시피 전병헌 정무수석이 청와대 제1급 참모로서 아주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구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 저렇게 언급이 또 없어요. 부탁을 하시네요. 네?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서 말씀 아니 내가 아까 말씀하세요.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사법 말을 막으신 이유가 뭐죠? 판단도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관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수석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김관진 워싱턴에 가 있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그 생활 비용을 방산업체,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후원을 했던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김관진 실장이 무슨 돈으로 그 생활비 많은 비용을 미국에서 댔는지 2년 동안 그건 계좌 조사하면 금방만에 나오는 것이죠. 2년 그래서 동안에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았다. 아마 4인 가족이 워싱턴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은 아마 100만 불 이상 정도는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돈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제보에 하면은 방산업체가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 받았다. 예, 미국의 방산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기도 파는 업체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문화계 농단, 체육계 농단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무기에 비하면 끈값이죠. 돈을 사랑했던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과연 무기에 손대지 않았을까? 손대지 않았을까요, 공장장? 손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계고리가 2009년, 2010년에 김관진이의 미국에서 생활비 이것을 검찰이 쉽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풀려나면서 어렵게 풀려난 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놓고서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가 없다. 시키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의원님도 방송이 맨날 의원님도 제어가 안 되지 더 않습니까?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들어보고요. 새로운 정보. 이게 아무리 자, 지금 현재 재판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병우 재판을 방송을 하고 있는 하지만은 사람이 이재용 재판을 저 하다가 안민석 잘 의원의 들켜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바뀌었던 김어준 그 이모라는 공장장은 제어하지 부장판사가 않고. 지금 우병우를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래서 재판부의 이런 행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자신의 있어요. 자, 제기에 오케이. 자, 김성태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의혹 제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면 뭐 검사나 판사 칭찬하고 또 판사가 그걸 이렇게 기각하면은 또 재판부 그냥 욕하고. 자, 이런 것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지나가는 개도 이걸 웃지 않겠냐 이러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 새로운 의혹 좋습니다.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혹, 그 의혹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에 제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세요. 제공을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보를 받고 요 근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헛발질이에요. 예?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 건도 뭐 그것도 헛발질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예? 뭐 그 애도 저는 너무 많이 알지만은 방송 관계상 또 뭐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는지. 자, 서혜선 씨 그래서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 저를 검찰에 고발해야지 기준에 뭐 쓸데없이 뭐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왜 저 이야기 검찰에 들어보세요. 고발하세요. 검찰에. 그 안철수 의원도 왜 서혜선 씨 보고 검찰에 안민석을 고발하라고 아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동안 또 두 분의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그 전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다시 고발됐잖아요.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건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는 안철수 대표가 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까? 제가 우연찮게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 밑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말 한마디 최순실 재산 환수 그 몰수 특별법 국민당이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안철수 쪽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할 만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그냥 뭐 밤낮 고발 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당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작년 11월 달에 자신들이 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얘기는 몇 아무도 번이나 몰라요.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안철수 그래서 대표 소극적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검찰에 고발을 당할 그런 사안입니까? 자, 세 번째 검찰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안철수 자리 좀 측으로부터.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앵커를 시키고 안철수 대표 말 나온 개인이나 정당 간에나 말 나온 고소고발은 김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잠깐 해봐 주시면요. 1, 2당의 입장에서 이 지금 3, 4당 간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남의 집안일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항상 해왔었죠. 자, 지금 이 문제의 출발점은 예. 안철수의 위기의식으로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당이 내년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패할 거예요. 전패하고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정치 완전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위기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한당하고 바른당하고 국민당은 뿌리가 틀리잖아요. 여기에 통합, 연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아직 하고 5분 있는데요. 남았고요. 평상시대로 5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저는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대권 후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 자한당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후보가 되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면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없구나 생각해서 나오는 분들과 이제 또 이제 그런데 여기 대해서 여기 대해서 있습니까? 국민당 내부에 호남 출신들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당은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아니.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아내님이 지난주는 좀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이렇게 품격과 품위도 지키시면서 했는데. 요즘 디거넛 엘리간스.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한 주 만에 또 이 사람이 확 빼놨어요. 180도로. 김관진 에? 풀려나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 기울어진 제가 운동장에서 김관진 방송을 하는데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저렇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 때는 방송 여기 출연시키지 마세요. 예? 정신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방송진위원회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 이 방송 제재를 아니에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받았죠. 정치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특갈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을 왜 아니, 이게 반대하셨는지 잠깐만요. 이 산하를 자, 보고 이제 있어요. 이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제. 자, 그러면 이 제2당 입장에서 이제 3, 4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특갈비 투명하자는데 반대하는데 요 얘기하고요. 앞장서서 저분이. 안민석 의원께서 혼밥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안철수 대표를 공개할 때마다 제가 대려 방송에서 균형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철수 대표 변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일정 부분 어찌 보면은 안민석 의원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제2당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현실인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정치였는지 그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선 동안 이 새정치를 뭐 이렇게 지향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 시간 5년이면 길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아직 그 정치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늘 해치하는 같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꼬시는지 하여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내요. 그럴 때는 해치 정당이고 우리는 행제 정당이고 협치요.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안철수라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뭐 적지만은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통합이라도 해서 좀 기반을 갖춰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딱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 감정. 그것도 좋네. 정신 감정이요? 정신 감정. 정신 감정. 예,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는 정신감정 필요하다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더 신뢰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검사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심지어 되잖아요. 대통령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싫다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제 야권에 주로 타겟을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한번 몇 가지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이게 정신 나간 이유는 짓이죠. 본인이 하지 정신 감정 마시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에 안민석 의원이 정신 감정도 그게 포함시키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대방 무조건 공격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갈치 정치. 이게 저 논리를 지금 저대로 갈치 정치 안민석 논리거든요. 의원님.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내 목에 칼을 대라. 우리 가족들, 주위 친척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공수처 네.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제재가 왜 안 되는 야당 의원들이 거구나, 공수처를 반대합니까?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첫 주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발표 관련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정신감정도 여기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할 건 해야지. 그럼 좋아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 5대 배제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세우면은 지금까지는 그거 적용 안 시키면서 대통령 공약 때 내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종학 장관 임명하고 나자마자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우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임용 기준안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인사 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겠다 했는데 내부자 둘. 자,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오늘 폭발하고 욕만 먹다가 오늘 칭찬이 쏟아지고 예, 굉장히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올백 맞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여쭤보기라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전국의 59만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또 그분들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신 학부모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저 말씀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 오늘은 특히 이제 포항 지역의 학생들 시험 보는 동안에 별탈 없기를 무사히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100점 만점이라는 건 무슨?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5가지 기존의 이제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력, 논문 여기서 2개 더 추가됐잖아요. 엄주운전, 성범죄 7가지 하나도 포함되지 완전 않았다. 저는 자유롭고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못 되시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때가 그런데 캠코드 인사한 거 아니에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게 인사 간행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청와대 주변의 참모가 책임도 지고 대통령도 사과하면서 앞으로 나는 7개월 동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예요. 문제는 저러한 갈치 정치의 논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를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정치 행태라든지 지진 대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고요. 공수처를 반대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요. 이거 낯짝이 두꺼워도 그냥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건 지금 현재 195일 동안, 그 7개월 동안에 이 내로남불 인사들, 이 부적격 인사들 줄줄이 임명했던 청와대가 지금 아주 이제 홍종학 인사 다 억지로 다 하고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참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철판을 깔아도 이만저만 철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민석이. 김성태 의원님 본인 목에 칼들이 되는 공수처를 이제 반대하시는 저런 논리는 아니 지금은 정치가 제가 이전에 이제 박쥐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박쥐 정치 말고 갈치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갈치라는 생선은 동료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생존을 해나가는 이 갈치 정치 있잖아요. 본인 동료 의원 공격하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